네, 안녕하십니까. 정공입니다. 오늘 허스키한 목소리로 접속을 했는데요. 오늘은 아주 클린한 상태로 되돌아온 컴퓨터를 기본 쿨러로 4.0까지 오버클럭을 하는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용할 것은 복잡하게 이것저것 만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유하고 있는 크로스에어 6 버전에서 지원해주는 익스트림 트위커에서 프리세팅을 해주는 그 기능으로 오버클럭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타겟 CPU 스피드는 3000MHz죠. 그러니까 3.0GHz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겟 D램 시퀀스는 2400MHz. 요거는 이제 램오버는 좀 쉽지가 않아서 조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크로스에어에서 지원하는 오버클럭킹 프리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 한 4가지 프로파일을 지원을 합니다. 로드 게이머스 50 프로파일은 게이머 전용을 해서 램 오버클럭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주파수가 오히려 떨어지더라고요. 그 오버클럭된 주파수에 맞춰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안정권이라고 하는 3800 안쪽에서 이게 아니구나. 뭐 여튼 로드 414 블록 50 프로파일입니다. BCLK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를 바꾸게 되면 BCLK라는 항목이 수치가 변합니다. 근데 이게 왜 변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지원해주는 4GHz 50 프로파일을 5G가 아니라 50이죠. 50 프로파일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바로 4기가 50 프로파일이라는 항목이 나타나고 OK를 누르게 되면 아무 변화가 없죠. 근데 이제 이 익스트림 트위커 오버클럭킹 프리셋을 나가보면 타겟 CPU 스피드가 4000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지금 BLK 주파수가 100.4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밖으로 나가보면 어떤 항목이 변화가 가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죠. Save Change Preset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튜너는 AI 오버클럭 튜너가 디폴트에서 수동으로 바뀌었고요. BK의 BCLK 주파수가 오토에서 1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CPU 코어 레이티오가 4.0으로 40.00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로 재부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꺼졌다가 다시 켜집니다. 보통 이제 오버클럭이 잘못되면 이 상태에서 비품 3번이 반복되고 꺼졌다 켜짐을 반복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죠? 삑 소리가 났죠. 정상 부팅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하면 1차는 성공입니다. 1차는 성공이고요. 제대로 부팅이 된다면 이제 완벽한 성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견디거나 하면 되겠죠. 현재 사양은 기본 쿨러고요. 레이스 쿨러,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레이스 쿨러입니다. 지금 오버클럭을 하자마자 약간 그 CPU 팬 소음이 약간 증가했습니다. 아주 약간 증가했어요. 레이스 쿨러가 워낙에 이제 레이스 쿨러인가요? 어쨌든 기본 기쿨이 상당히 조용한 편에 속하는 쿨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겠죠. CPU 온도를 보기 위해서 라이젠 마스터를 실행합니다. 라이젠 마스터. 아이 들을 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데 62도, 6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온도죠. 71도. 지금 현재 부팅하는데 여러 가지 좀 기능을 사용한다고 해서 지금 6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제 이게 부팅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이제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온도 보는 거니까 일단 빼고, 그래서 CPU ID 실행합니다. 하다가 꺼지거나 CPU가 타거나 작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오버클럭이 안 되면 CPU를 갈아치워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좀 안습이라. 코어 볼티지는 오토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를 하고 있어요. 1.417 정도에서 안정화를 보고 있죠. 그리고 4GHz에서 지금 정상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 캐시는 뭐 건드릴 수가 없어요. 484, 16 요거는 램 오버클럭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실패율이 높아서 일단은 뭐 건드리기가 좀 그렇고,
자, 이제 같은 위치에 놓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벤치를 한번 돌려볼게요. 이와 벤치를 돌리는 즉시 온도가 좀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 좀 걱정됩니다. 다운되진 않을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2300점을 기록하고 있고, 네, 지금 CPU 팬 돌아가는 속도가 올라가고 있죠. 네, 7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온도가 75도, 76도 최고 온도를 기록하고 있죠. 네, 네, 벤치 CPU는 이 정도로, 네, 2335점입니다. 이 정도면 어떤 정도의 수치냐면 얘보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얘보다 좋은 겁니다. 진짜로요. 이제 아이들 타이밍 때 54도, 풀로드 시 80도까지 견디는 모습을 봤네요. 일단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좀 해볼 겁니다. 일단 CPU의 온도가 90도 미만까지는 좀 안정권이라고 해서 일단 스트레스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볼 건데, 걱정됩니다. CPU가 터지거나 폭발하면 이제 이 컴퓨터는 사망입니다. 그러지는 않겠죠. 네, 아이들 타이밍에 다행스럽게도 5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로. 스트레스 테스트 시작해봅니다. 짠. 네, 시작하자마자 온도가 급상승합니다. 75, 76도, 90도가 넘어가면 스톱하겠습니다. 77도, 78도, 78.5도, 79도. 네, 꺼졌네요. 역시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예, 보통 이제 80도를 기록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컴퓨터가 꺼지는 것 같아요. 80도가 넘어가게 되면 70도 안짝에서 작동을 해야 안정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 안전장치가 가동이 된 것 같네요. 재부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4.0은 기본 쿨러로는 불가능합니다. 일단은요. 불가능하다는 게 입증이 됐고, 수랭 쿨러를 장착을 해야 4.0을 도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수랭 쿨러를 달고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4.0이 좋긴 좋습니다. 이제 클럭스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성능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4.0으로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우리 그 기본 쿨러와 어떤 튜닝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익스트림 트위커에서 권장할 만한 모드가 하나 있습니다. 램 오버클럭까지 잡아주는 모드인데, 로드 게이머스 OC 프로파일에 있습니다. 얘를 잡아주게 되면 오케이를 누르죠. 얘를 잡아주게 되면 어떤 항목이 변하냐면, 자, 네, 이런 항목들이 변하게 됩니다. BCLK 주파수가 100에서 105로 증가하고요. CPU 코어 레이티오가 3600으로, 그리고 메모리 주파수가 2239로, 코어 퍼포먼스 부스트가 자동으로 활성화로, APU 전압 자동에서 옵셋 모드, 오토에서 0.15로 됩니다. 이렇게 바뀌고요. CPU 코어 레이티오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자동으로 세팅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문제가 없이 이제 작동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보통 이렇게 램 오버클럭을 하거나 램의 그 주파수를 변경시켜주면 얘가 이제 부팅이 잘 안 돼요. 근데 일단 에러 메시지는 출력을 하고 있지 않고요. 네, 지금 설정을 바꾸고 있는 중인가 봅니다. 네, 부팅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순조롭습니다. 네, 윈도우 부팅 화면에서도 약간 별일 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좋습니다. 네, CPU ID 실행시켜 볼게요. 보시게 되면 이제 아까 수치는 3600으로 변했긴 했는데, 이상하게도 3800으로 오버클럭이 됐습니다.
멀티플라이어는 버스 스피드가 약간 좀 곱해져서 그런가요? 코어 스피드가 전체적으로 3,800으로 증가했습니다. 버스 스피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렇고요. 네, 라이젠 마스터를 실행시켜서 CPU 온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CPU 온도가 현재 안정화 32도를 기록하고 있죠. 확실히 아까 4.0일 때보다 확실히 안정화됩니다. 80도를 넘기게 되면 재부팅이 돼요. 자동 그 안전장치가 가동을 하게 되죠. 자, 벤치 CPU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2200점을 기록합니다. 2200점은 카비레이크보다 좋은 점수입니다. 7700K보다요. 프로세서의 멀티스레드 기능도 1800점, 18000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온도는 지금 현재 풀로드 상태에서 47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점수는 이렇게 나왔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유사 CPU의 동급이라고 보여지는 오히려 코어가 많은 10코어의 20스레드인 이 녀석보다 성능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비슷한 유사한 같은 계급의 CPU를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 CPU를 실행시켜 봅니다. 네,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네, 63. 근데 아까 4.0일 때보다는 증가폭이 적습니다. 48도. 50도를 돌파하기 쉽지 않은 상황. 50도까지 아주 천천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50도를) 넘기 직전 안정화 테크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50도 50도를 돌파했습니다. 뭐 이 상태로 쭉 유지를 해주면 좋은데 아주 스멀스멀 온도가 오르고 있어요. 지금 벤치를 돌린 지 1분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50.25도에서 안정화되나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25도에서 50도에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스톱을 하고요. 더 견딜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더 중요한 테스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제 동영상 변환 테스트인데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동영상을 쓰시는 분들은 이 벤치, 이게 정식 벤치는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의 어떤 벤치 방법인데, 핸드브레이크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실제 어떤 특정 동영상 파일을 변환을 시도해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변환을 시도했을 때 이게 안정적으로 변환이 끝나면 벤치 테스트 통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통과를 못한 거죠. 네. 일단은 용량 큰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좋습니다. 여기서 여기 좀 용량이 큽니다. 12번 열기. 자, 하나를 갖고 오죠. 보시게 되면 이제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바탕화면에 1, 2, 3으로 mp4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자, 이제 스타트 인코드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인코딩을 시작했어요. 아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온도가 증가합니다. 보통 오버클럭을 했을 때 이 테스트를 통과한 적이 없어요. 지금 작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 빠른 속도로 온도가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테스트라고 보여집니다. 네, 49도에서 멈췄죠. 인코딩 계속 진행 중이고요. 아까처럼 50.25도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인코딩 계속 진행 중입니다. 50.50도. 네, 몇 도에서 꺼지는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보면 80도를 돌파하면 컴퓨터가 꺼졌죠? 이게 통과되면 안정적인 CPU 오버클럭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50.88도, 52도. 네. 팬이 빠르게 도는 소리도 들리질 않네요. 네, 51.88도. 보통 이 작업 저기를 50% 이상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팬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곳은 없네요. 네. 팬 속도가 궁금한데 50.75도. 네. 다시 안정화 되네요. 49점 다시 50도로 떨어졌습니다. 50.25도로. 네. 현재 여기서 똑같은 온도를 표시해주고 있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80도로 기록하네요. 이건 그래픽 카드인 것 같습니다. 꺼졌습니다. 네. 역시 좀 버티질 못하네요. 다행히 이제 게임은 잘 돌아갑니다. 게임은 잘 돌아가는데 사실 오버클럭을 하면 변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영상 변환 테스트를 통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 동영상 변환 테스트를 통과하는 적정 전압과 그 온도를 찾아내는 게 좀 제일 목표일 것 같아요. 팬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으면 팬 속도를 한번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먹통이 됐네요. 세로팅 버튼을 다시 한번 누릅니다. 팬 속도가 증가하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네, 켜졌습니다. 별 문제 없이 돌아가는 거 보면 이것도 신기해요. 몇 번을 이렇게 했는데. 네, 팬 발열 관리, 팬 관리하는 메뉴가 있었죠. 여기 익스트림 트위커였나요? BLK 주파수는 이렇게 고정. 팬 속도를 좀 제어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드밴스드. OC 프로파일, 그래픽카드 정보, 페이버릿, 대상 장치 구성, 익스트림, 자동 활성화, 펜 컨트롤러가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있을 텐데. Q펜 컨트롤이 있네요. CPU 펜 70도에서 이렇게 표준 그냥 최대 속도 최대 속도 하면 요정도 속도로 들어가네요. 터보로 가볼까요? 표준 컨트롤이 됩니다. 사실 이제 70도를 돌파했음에도 아까 봤을 때 또 보시게요. DC PW DC 차이가 뭐죠? 아니 한글화를 해줄 거면 다 해주던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어쨌든 70도를 넘어가면 풀로드입니다. 근데 아까 풀로드 소리가 안 들렸는데 이렇게 좀 최대 속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최대 속도 60도, 아까 60도 돌파했을 때 조용 누르면 난리 납니다. 작살나죠. 표준. 일단 이거를 조절을 할 수가 없네요. AIO 펌프 이 뭐지? 이거는 저기네요. 수랭이식이네요. 최대 속도로 해볼까요? 늘 최대 속도로.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라나? 네. 펜 속도를
오, 제가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수동으로. 한번 시도해 볼까요? 일단은 플로드가 아니면 조금 조용하게 해놨다가 50도를 넘어서는 즉시 바로 플로드가 되게 50도, 사실 아까 보니까 49도, 48도에서 돌더라고. 여기에선 이렇게 한번 중간세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 네.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50도 내외에서 움직이니까요. 적용. 시트. 네. 펜 컨트롤러가 있어서 좋습니다. 이지 튜닝 위자드도 있습니다. 나한테 딱 맞는 오버클럭을 해주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용으로 해서 한번 다시 재부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었죠? 최저 동작 온도가 40도. 이건 좀 바꿔야겠다. 뭐지? 왜 또 바뀌었지? 요거는 못 바꾸나 봅니다. 네. 적용. 어쨌든 잘 모르니까. 네. 미들 템퍼러처. 어찌됐든. 자, 오케이. 팬이 최대 속도로 돌아가는 소리를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러네요. 이건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저거 테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컨트롤 테스트, 자 이제 온도 테스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아주 쉬운 오버클럭을 지금 시연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온도는 31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까 했었던 렌더링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성공하지 못하면 지금 어떠한 영상 작업도 여기서 하기가 힘들어요. 프리미어를 돌리다가도 깨지더라고요. 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난감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프리미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13분짜리 영상 파일을 돌리는데 중간에서 에러가 난다. 이건 좀 곤란하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인코딩. 펜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47도부터 펜 속도가 100%에 가깝게 돌아가고 있죠. 다행히 펜 속도가 최대 출력으로 돌고 있어서 그런지 온도 증가에 대한 속도는 좀 억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보다 증가 추세가 조금 더 둔화된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최소한 오르락 내리락 정도는 하고 있네요. 자, 50도를 돌파했습니다. 50.25도. 아까의 그 스트레스 테스트의 마지노선이었죠. 50.25도 돌파했습니다. 13분짜리 영상 인코딩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 컴퓨터에서 영상 작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 오버클럭 하는 의미가 없어요. 최소한 저한테는 오버클럭 하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 네. CPU를 과도하게 쓰고 있는 것 같죠? 과열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이렇게 꺼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뭔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펜 속도를 컨트롤을 해봤습니다. 근데 펜 속도를 컨트롤했을 때도 문제가 해결이 나지 않는다. 또다시 꺼지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요거는 뭐 의미가 없죠. 51도까지 치솟았다가 이제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안정화를 본다면, 안정화되는 걸 본다면
이제 오버클럭이 성공한 거겠죠. 네, 지금 변환 31%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 세팅 그대로 사용하는 건데, 이 세팅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여기 성공을 하면요, 거의 50%를 넘기기 전에 다운이 됐는데, 온도는 확실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긴장되네요. 두근두근. 이 오버클럭을 하는 게 약간 중독이 됩니다. 사실 좀 긴장되기도 하고요. 약간 좀 로또 복권 긁는 느낌? 제발 꺼지지 마라. 제발 부탁해. 이 상태에서도 꺼진다고 하면 GPU 문제로 꺼지는 거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죠? GPU 과열로 인한 전원 차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온도는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50도를 넘기지 않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인코딩이 순조롭습니다. 팬도 열일하고 있고요. 팬 돌아가는 소리가 여기까지도 아주 확연하게 들립니다. 네, 좋아요. 아직까지 안 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대 시간을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문제는 팬 속도였다고 밖엔 보여줄 수가 없네요. 추론할 수밖에 없네요. 일정 이상의 온도를 꾸준하게 유지했을 때 이게 기계적 보호 차원에서 전원이 차단되는 것 같아요.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약간의 안전장치 같은 거겠죠. 야, 더 이상 이게 돌아가게 되면 컴퓨터 작살나, 빨리 전원 모든 기능을 꺼! 라고 해서 이 시스템 전체가 다운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종의 안전장치 같습니다. 근데 이제 팬 속도를 높이니까 일단은 안정화되는 상황을 좀 볼 수가 있네요. 4.0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이 테스트가 끝나게 된다면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 8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이렇게까지 버틴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온도는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보통 이제 MP4가 H264 코덱으로 렌더링이 되는 작업이죠. H264면 혹은 X264 CPU나 하드웨어를 굉장히 많이 쓴다는 얘기가 됩니다. 프레임 레이트 잘못했네. 60을 했어야 되는데. 뭐 여튼 80% 돌파입니다. 온도는 안정화되고 있고요. 팬 속도를 터보로 맞추고 4.0으로 한번 다시 재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격스럽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한 적이 없는데 드디어 통과합니다. 48도에서 드디어 13분짜리 동영상 변환이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 더 긴 영상을 변환 작업을 해도 별 문제 없다는 거죠. 네, 피니시드 끝났습니다. 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오버클럭 성공입니다. 이 정도면 어떤 프로그램을 쓰던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던 문제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4.0은 수령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양질의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